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2차 메뉴 마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1차 메뉴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저 구현을 해야 되는 건 요거 2차 메뉴. 이렇게 1차 메뉴 위에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뭐 이거 딱 보니까 호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2차 메뉴는 이렇게 세로로 떨어지잖아요. 1차 메뉴는 가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2차 메뉴는 세로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뭐 디스플레이 블록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뭐 이렇게 너비 1차 메뉴랑 2차 메뉴의 이 너비가 같다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1뎁스에서 호버했을 때 1뎁스 아이템에 호버했을 때 2뎁스가 생기죠. 요것도 디스플레이 넌도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생겼다 하니까, 자, 요거를 먼저 구현을 해서 1번 아이템에서 구현이 완료가 되면 2번, 3번, 4번에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번 요게 뭐죠, 여러분? 뎁스 1. 뎁스 1이 요거죠. 그럼 요거를 감싸고 있는 게 A 태그랑 LI 태그인데, LI 태그가 보통 우리가 여러 개 목록 나열할 때 LI 태그를 하나의 목록으로 잡고 만드니까 이 LI에다가 2차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메뉴 각각의 아이템이니까. 그 다음에 2차 메뉴는 3개의 목록이 있고요. 자, 이 2차 메뉴도 1차 메뉴랑 마찬가지로 어떤 목록을 나타내는 거라서 리스트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역시 unorder 리스트가 맞겠죠. 자, 그러면 UL 잡아주시고, 자, 아이템이 3개인데, 이렇게 3개인데 얘네도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그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얘네도 링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LI인데 3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LI다? A 태그를 품고 있는 LI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A 태그를 품고 있는 LI고요. 이 A 태그의 href를 샵으로 일단 설정을 해주고, 텍스트는 def2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자, def2가 생기는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건, 자, 시안에서는 def2에 올렸을 때, 이 2차 메뉴가 1차 메뉴 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 거에서는 2차 메뉴가 1차 메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메뉴를 여러분들이 늘리고 싶어도 1차 메뉴가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2차 메뉴를 좀 크기를 늘려볼 겁니다. 자, 근데 크기를 늘려볼 건데 이거 또 이상한 게 이 뎁스2는 우리가 한 번도 지금 디자인적으로 뭔가 만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더도 있고 빨간색 테두리도 있고 1차 메뉴의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요거의 원인은 뭐냐면 제가 1차 메뉴에서 UL과 UL 밑에 있는 LI 선택자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마크업 한 데서 보시면, 자, 이 UL은 요 UL이 될 수 있죠. 요건 1차 메뉴입니다. 그죠? 1차 메뉴의 UL이 될 수도 있는데 요 2차 메뉴의 UL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속성, 요 CSS 속성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UL 밑에 LI. 자, 이 속성 값도 요 UL 밑에 있는 요 LI, 이것도 이거 속성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속성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UL 밑에 LI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셋도 우리가 1차 메뉴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이 속성 값이 이 2차 메뉴에도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2차 메뉴는 아직 내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플레인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내가 이제 이것저것 적용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1차 메뉴, 우리가 1차 메뉴에서 했던 작업들이, 요 작업들이 딱 요거 요 녀석들한테만, 요 뎁스 1한테만 적용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UL을 그냥 UL 하면은 이 태그가 UL인 모든 UL들이 선택이 될 테니까 저는 요 UL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부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 번 더 감싸 줄게요. 태그로. 자,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요 UL이랑 요 UL을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부 바로 밑에 있는 UL, 내부 바로 밑에 있는 UL만 선택해서 1차 메뉴, 1차 UL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1차 메뉴는 이렇게 내부 밑에 있는, 이때 요 꺽쇠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내부 밑에 있는 직속 자식, 얘 말고 직속 자식만 선택하기 위해서 내부 UL을 쓴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내부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하시면 요 옵션이 자, 첫 번째 1차 메뉴에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메뉴에 대한 내용은 1차 메뉴의 속성값을 제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인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2차 메뉴 얘가 1차 메뉴 1뎁스 요 밖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일단 2차 메뉴의 색깔을, 백그라운드 색깔을 스카이블루로 바꿀 겁니다. 자, 2차 메뉴 어떻게 선택하죠, 여러분? UL 밑에 있는 UL이 2차 메뉴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스카이블루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1뎁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뎁스 2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2차 메뉴에 하이트를 200픽셀로 늘려도 이게 같이 늘어나잖아요. 1차 메뉴랑. 그죠? 1차 메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안에서는 1차 메뉴랑 상관없이 2차 메뉴가 나오죠. 이 밑에. 그래서 2차 메뉴가 1차 메뉴를 벗어나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포지션 얘기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HTML에서 태그들은, 자식 태그들은 부모 태그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포지션 앱솔루트입니다. 이러면은 부모 밖으로 튀어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부모 밖으로 튀어나오게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 1뎁스 시안에서는 1뎁스 밑에 바로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코드에서는 요 영역을 침범했죠. 1뎁스 영역을 침범했고 너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1차 메뉴만 따로 선택하는 방법과 2차 메뉴에서 1차 메뉴의 그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포지션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 요 파란색 2차 메뉴를 과제 시안처럼 배치시키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